돌연 진실 게임이 됐어요. 이게 진실 게임이 될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보면 되는 건데 글쎄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수사단장. 지금 박정훈 대령 뭐 이름 나와 있는데요. 뭐 조사를 뭐 거부한다, 뭐 항명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조사 거부를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 오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망 사건의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자, 지금 이 해병대 이 수사단장과 지금 전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국방부가 뭔가 다투는 진실 게임을 다투는 상황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국방부 쪽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차관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어제 해병대 사령관께서도 차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의 계급 성명을 걸고 입장을 말씀드렸는데도 그와 다른 보도를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니 문자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구두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한 내용상에서 사단장 빼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뭘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부에 방문해서 그 해당 기간 동안 제가 문자를 발송한 리스트까지 통신국에서 떼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음을 많은 기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문자를 받는지 스스로 더 정확하게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보강 증거를 내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그 증거까지도 제시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병은 고인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시간수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 7월 30일 최근입니다. 8월 2일까지 요 시간인데 수사 결과, 그러니까 아까 수사단장 나왔죠. 그 수사단장이 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장관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언론 브리핑 자료도 만들었다고 해요. 7월 30일. 그리고 이게 국가안보실에 전달이 됐다. 그러면 내용이 전달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7월 30일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별 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루 지난 7월 31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1시간 전에 취소가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요. 국방장관이 이 보고서 그리고 경찰 이첩,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잖아요. 경찰 이첩하는 거, 경찰로 넘기는 거를 보류 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가 조금 더 지나서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서 경찰을 이첩을 합니다. 그 수사단이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항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방부가 다시 경찰로 간 이 보고서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집단 항명이라면서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 들었던 내용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김정욱 전 행정관. 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도들 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결국에 해병대 사단장을 그 최상병이 속했던 그 사단장을 과실 대상자의 수사단장은 넣은 걸로 알려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국방부는 거기까지 넣는 건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 핵심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해라. 아래 실무자가 과실을 한 것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수사단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북 예천으로 해병대가 출발할 때 그 출발하는 회의를 할 때 그 실종자를 수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단순 그냥 수해 복구로 그렇죠. 알고 간 건가요? 일반 복구 사업을 하러 갔던 거고 그러니까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내용이 뭐냐면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오. 카톡인지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간이 확인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그 최상병이 예를 들면 사망하기 2시간 전에. 근데 그걸 또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명복이 없이 예를 들면 했다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상식적이라면 그걸 다 파악을 그러니까,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과실이 사단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무조건 법적으로 이첩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로 넘기는 거죠.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통보서라 그래가지고 죄명을 다 적시하게 돼 있어요. 훈령에. 그러면 법률과 훈령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거고 훈령은 대통령령이에요. 예. 근데 결재가 다 난사항이에요. 그때 이행을 했는데 갑자기 항명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대로 했고 국회에서 만든 법대로 이첩을 했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한테 결재받은 것이 국가안보실로 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보다 더 상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혹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이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닙니까? 이건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결재를 했는데 갑자기 왜 이첩을 갖다가 이첩한 거 갖다 또 도로 가지고 왔어요 문서를 또 그 경북 경찰청에 가서 말도 안 돼요. 전 예를 들면 이첩한 사항들을 가져오게 되면 또 근거 조항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총체적인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정조사 내용이 따박따박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 결정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능가할 만한 결재라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미스테리한 거죠. 그렇다면 왜 적어도 사단장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가? 그렇다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법대로 했으면. 전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거 윤석 대변인 이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아예 경찰이 바로 수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관할하고 수사 관할 이게 법적으로 불비해서 이 군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이첩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라고 지금 부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또. 처음부터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경찰은 그냥 그대로 뭐 봤을 거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도 이제 이 법이 통과될 때도 검사법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법이 그냥 시행이 됐어요. 일단 재판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해병대 내부에서 초급 간부까지만 징계를 넣느냐, 그 위까지 넣느냐. 사단장, 그 위는 사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단장 하는 얘기는 전 수사단장이죠. 하는 얘기는 그거 관련해서 본인이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진상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다만 이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중요해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밝히는 것에 대한 또 의혹도 있을 테니까 국방부에서 적어도 지금 장관의 결재가 이 번복이 된 셈이 됐으니까 일단 났고 또 장관이 다시 또 보류 지시가 있다고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국방부에서 이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 고인이 된 최상병의 조부의 편지가 있습니다. 뭐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화면 좀 보시죠. 뭐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진상 파악될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박 전 단장, 수사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 전 단장까지 저렇게 됐으니 천인 공노할 일 억장이 묻었다. 아니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지금요. 본인의 가족을 잃은 것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왜 그랬는지를 밝혀다는 문제도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장유성 기자. 근데 지금 이게 진실공방처럼 비추는 게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장은 뭘 빼라. 이거 왜 아깝다. 뭘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국방부 쪽은 아니 뭐 사단장이고 뭐고 빼라 마라 지시한 적이 없다. 근데 갑자기 언론 발표가 연기되고 경찰 입법도 이게 들어가고 뭐 보류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많은 분들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그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반드시 유족 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 유족들을 상대로 지난달 28일에 결과를 설명을 했어요. 아, 본인이 파악한 예, 바가 이렇습니다라는 그렇죠. 설명을 예, 했다는 조사를 거죠? 해보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간부가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 당국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 군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은 민간 그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터이니 사법기관에서 하게 될 터이니 그걸 좀 지켜보십시오라고 7월 28일 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 이틀 있다가 30일 날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장관에게도 그렇죠. 보고를 한 거예요. 장관 보고가 끝났어요. 끝난 거. 예. 그리고 나서 2일 날, 지난 2일 날 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수사 보고를 했으니 이걸 가지고 경찰 당국에서 더 상세하게 좀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넘긴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 국방부 뭡니까 저 법무관리관실에서 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자, 그다음에 혐의 내용 이걸 빼라.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지금 그 박대령 측은 그죠. 주장을 오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국방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측의 주장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조사에는 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박대령 측은 보고 있는 지금 겁니다. 박정수 사단장이 거부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조사를 나는 못 받겠다. 군 검찰단에서 하는 조사는 안 받겠다. 이제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지난 9일에 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 그 보고서. 그렇죠. 그 보고서. 이 수사 자료와 관련해서 일체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도로 돌려보내라. 이초파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사단장에 대해서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죄, 뭐 직권남용, 비밀 누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즉각 보류해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 이런 주장을 국가인권위원회 그 군인권보호관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직 군인입니다. 예. 현직 군인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살이에요. 예. 최상병이 세상에 구명조끼 하나 입지 않고 강물바닥에 수색을 하다가 저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군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니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뭐 항명, 뭐 수계, 뭐 집단항명 수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중간에 아까 날짜 보면 31일 날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또 이 전 수사단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약간 진실공방처럼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위원장께 이거요. 자꾸 이거 내용 길어지면 이거 정부에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너무 열을 올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뭐 자체 조사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종섭 장관이 그 이첩 보류 결정을 뒤집었던 것은 국가안보실이 그 수사자 뭐 보고서 안건 같은 것들을 받아본 시점 바로 직후거든요.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오비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리고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최상병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공분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것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꼭 하겠다라는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수사는 경찰에 넘어갔고요. 재판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자칫 고집을 부리다가는 저는 오비락격으로 없는 죄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저는 진행을 하고 이 어떤 의혹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저는 속도가 더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약간 이 주제도요. 이거는 글쎄요. 뭐 정확한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진실.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